많이 멀어지셨어요. 그럼 아예 안 해야죠, 그럼. 넷째가 왜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눈을 크게 죄송합니다. 뜨세요?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호, 조예솔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잠깐 둘 다 놔, 둘 다 놔. 얘봐 하지 말라고 그냥.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저는 이혼하더라도 쌍둥이만은 꼭 지키고 싶어요. 양육권만큼은 절대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이제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뭐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자만 하는데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혼잣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뭐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네네.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다 말씀드린 게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쓰신 거네요, 보면.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 키우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법적으로 그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봤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네. 저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 본인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은 남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뭘 믿고 이혼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신청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명확해야죠. 뭐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주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네. 양육비는 이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양육자가 이제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네. 그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 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재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남편 명의로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각자 귀속하고 집에 관해서만 그냥 5대5로 분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승우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개인 재산을 또 뭐 각자 명의로 돼 있는 건 또 따로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면. 왜냐면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양육비로 그냥 2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다 썼냐? 이 부분이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남편 쪽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명의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7대3으로 나누는 게 맞죠.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여기는 중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중립해요? 아니요. 네, 양심 챙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잘 말씀 아는데 주세요. 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른 자산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남편 몰래 있는 돈이 6천, 7천 사이거든요. 네. 그건 남편이 몰라요. 그게 제 거잖아요. 제 명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정확하지 네. 않지만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혼 전에 한 3천 있었고 결혼 후에 3천이 네네. 모인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전 3천은 빼 그게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지금 엄마 명의로 5천을 빼돌리면은 상관없어요? 그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도 다 나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빼돌리기에는? 궁금해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도 7, 8년 동안 이직은 잦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결혼 전? 네네. 결혼 전부터. 전부터 기간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걸쳐서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거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건 그냥 제가 깔끔하게 그거까지 파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걸쳐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같이 기여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모아둔 2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이런 넣고 거는 그냥 예금까지 넣어요? 많으니까.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넣고 5대5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자 예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어우,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6천 얼마. 열심히 모으셨네 그래도 되게. 경제관념이 또 투철해서. 이혼 얘기 꺼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빼돌렸지 이 생각도 들고 또 그 출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면 5대5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승호 씨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지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지분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 재산이 들어오면 6대 4는 돼야지. 왜냐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결혼 생활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 재산 기여가 5대 5다? 그럼 저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결혼 생활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거의 그냥 독박 육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건 너무 좋다. 높이 그쵸? 평가해요, 그거는. 어. 네. 근데 돈은 5대 5다? 네,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 6-4. 6.5 뭐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6.5로 하면 아니라 7.5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 본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5.5 대 4.5 아니에요? 맞아요. 5.5. 그럼 그렇게 할게요, 5.5.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그 남들은 생각해 보지 못하는 소수점까지 어쩌면 이런 똑똑한 와이프를 놓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저 정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요걸로 네, 남편 5.5에 우리 4.5로 받아들이는 걸로. 네, 그렇게도 괜찮겠어요. 네,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많이 양보를 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에 말려서 소수점 딱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현기, 김경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짐을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되나. 엄청 답답했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래도 100% 다 믿지는 못했었어요. 네, 김현기님.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잘 따라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양육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내가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거의 뭐 반의 반 이상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아내 측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남편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가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양육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내의 경제력이 과연 그런 양육 환경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키우냐?
이혼을 해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내분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미 씨, 만약에 본인이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의 꿈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꿈은 굽힐 생각이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육아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신랑은 한 1% 정도 양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는 넘습니다. 아, 50%가 넘어요? 자신합니다. 아,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저한테 옵니다. 현재는 저한테 저한테 더 더 의지를 애착이 하고 더 있다. 제가 더 많이 돌봐주고 유대관계는 제가 훨씬 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인정하시네. 와이프가 인정이요? 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러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양육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전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뭐, 이 두 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켜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나도 열심히 잘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네. 그런 조건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거든요. 네. 네네네. 또 있나요? 두 번째는요. 정관 수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한을 특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이가 뜨거운 사이. 막 뭐 이미 멀어지셨어요. 그럼 아예 안 해야죠, 그럼. 넷째가 왜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눈을 아, 크게 죄송합니다. 뜨세요? 아, 이거는 시종일관 저만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괜찮죠?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이해돼요. 부분이 예. 있어요. 이 눈이 작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없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혀 부부 생활 안 하고 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건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실 생각 있어요? 남성에 대해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진다거나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더. 정관 수술 할 수 있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뭐 진짜 해줄 생각이 있어요. 있고. 근데 제가 캠프 와서 감정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거봐,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런 태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가치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남편도 그 상황 안에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것도 전향적으로 남편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세요. 네. 생각만 하세요. 네.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제가 말했죠. 절대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할 거예요. 진짜. 또 뭐 있어요? 나 또 뭘 듣고 싶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네.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 애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쵸?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 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네. 다낭 또-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녀.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녔었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네.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저희가 하신 고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풀기 위해 혼자 네, 유럽 여행을 그거를 가겠다.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모든 걸 다 털고.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그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가능.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웨딩,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여행.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하고. 정관 수술 할 거야? 내가 번다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 하라고. 정관 수술 관련해 가지고 저 상담 오셨죠? 네. 나는 정관 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언니. 이거 하나 못 해줘? 나를 위해서. 나도 그랬어. 유럽. 유럽? 그러면 어디 빚을 내서라도 한번 보내주고 정관 수술 하지 마요. 소장님, 현실적으로 정관 수술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유럽이 그 정도예요? 그럼 1년 안에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진짜로? 네.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돼.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뭐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특가로 싸게 나온 거를 잘 물던가.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환, 황진주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희가 재산분할하고 양육권부터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아파트가 있고요,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초기 자금에서 그걸 시댁에서 도와줬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재산별로 따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를 뭐 그냥 또 그대로 그냥 가져가자. 그대로 가져가면 깔끔한데 이걸 가지고 공동재산이니까 뭐 결혼 생활이 뭐 1년도 안 됐다 그래서 각자 들고 온 거 각자 가져가자 이런 주장이라면 뭐 납득하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이 무려 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내 혼수 채우고 뭐 결혼식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도 한 넘습니다. 혼수요? 네. 그 가전제품 가전제품하고.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가는 가전제품 가져가셔야 돼요. 다 가져가라. 이혼할 의사가 0%인데 왜 저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들고 온 건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는 혼수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는 혼수는 감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는 뭐 아파트랑 현금 재산 있는 거 다 합해가지고 기여도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네, 저희는 받으면은 좋을까요?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생활비 자체도 이제 남편이 안 줬을 때도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함께 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30%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이 좀 5년이라서 아주 긴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작긴 하네요. 기여도는 35% 정도. 그것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중요한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저희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당연히 하시니까 주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 건 맞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반이면은 애들 저녁 먹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잘 때까지는 제가 다 케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이제 육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연차라는 본인의 표현을 쓰면서 아기들 육아를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저랑 장모님이랑 사실 많이 보죠. 그러면 아빠가 양육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누가 아이를 돌볼 건데요? 저희 본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뭐 회사 간 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제가 퇴근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엔 그건 억지 같아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는 억지인데 사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이의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낮 시간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양육자가 된다면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중국과 졸업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또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장모님이 네. 좀 봐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할까요? 지금 추후에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사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만 그거 내가 네. 저기 네. 엊그저께도 내가 저기 우리 진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거에 네. 이제 맞는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씨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면 뭐 중국인 범죄자 통역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아내분의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사법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 그런 중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왜 사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큰 능력을? 저도 많이 말해봤는데 네, 그게 말해봤는데. 사법통역사가 그 범죄에 저지르신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험하다. 범죄자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경찰이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 경찰 쪽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희가 양육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그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저기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절 결단코 없고요. 오케이. 한 적 있어요. 저 엇갈리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기가 빨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그러니까 들었는데 가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뭐 기가 빨린다로 기가 빨려서 네. 힘들다는 네. 부정적인 기가 표현을 빨려서 하긴 무서워서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 씨가 굉장히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시고 오늘 또 조심해야 아주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그다음에 되겠네, 제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되니까 네. 그건 지금 만약에 혼인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따놓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페이가 더 높습니다. 페이가 높아서 네. 그쪽으로 페이 더 높은 쪽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재판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는 페이가 적어서 시간당 검찰로 아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또 아니에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리 따놨던 거고.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아이들이 하셔야 16개월도 되니까. 17개월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나가거나 하시면 네. 지금은 그거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로 환경은 가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아기가 지금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유모차 접는 법도 모르고 피는 법도 모르고 이거 잘 안 당긴다. 이렇게 잘 안 당겨. 아니 왜냐면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유모차는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아 또 하고 싶은데 싶은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거를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그 쌍둥이니까 원터치, 투터치겠죠. 그거를 네. 사실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쓰는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유모차는 어려워요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열고 닫는 게 힘들었다 뿐이지 아예 유모차를 못한다. 이거는 카시트는 카시트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쳤었을 뿐이지 버클만 이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쳐서 이게 안 다친다. 아니 저 와, 남편 나 어때?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던 지금 겁니다.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한여름에 나시티 입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모차? 유모차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한테 뭐 못 가고 아빠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상징적인 걸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양육비를 한번 그러면 혹시 네. 서로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생활비 포함해서 양육비까지 해서 받은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대출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키우면 똑같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아내가 우리가 그 안 키울 때 80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80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뒤에 뭐 소득이 생긴다면 더 증가해서 주실 거고, 하겠죠. 하지만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에 그 금액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들 치료비까지 좀 더해가지고 치료비 얼마 보시는데요? 한 달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을 네. 한 달에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근데 잠깐. 손 들었어 진짜.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비가 1인당 64만 원. 64만 원.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128만 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내분이 특별히 치료비가 더 100만 요구하고 싶은 원이면 사항을 228만 원. 228. 와. 월급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도 같습니다. 230 빼면은 얼마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같이 또 살아야 되겠네. 꼭 이거는 붙잡고 살아드릴게요. 이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인당 50만 원 치료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이들이 평생 보험을 못 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나 수액을 맞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비급여 그대로 다 내야 아니, 돼요. 보험이 왜 뭐가 안 되네? 이 병 자체가 보험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빈. 안 받아줘?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는데 228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는 80인데 네. 228을 내놔라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은 보험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근본은 이거네. 내가 보니까 유전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이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는 확실히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소 무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치료 비용에 소득 수준에 맞게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소득 그때 비율로? 투명하게 소득 그렇게 소득 비율로 비율로? 부담하면 근데 양쪽이 저는 하나 공평하잖아요. 궁금한 네? 게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네. 조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50-50.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네. 왜 얘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저는 조정을 할 때 말릴 수가 중요한 없었구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납득이 되고 후회가 없거든요. 좀 합리적인 선에 조정을 하면 아내분도 앞으로 그러니까 미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이 깊은 정도면.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228이 웬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갑자기 228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50-50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요구 조건이 뭐 처음에 31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31 개요? 있는데 좀 많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다 줄인 이유는 뭐 핸드폰에 다 기재를 해놨었는데 일단 그거를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면 혹시 그러면 가지고 와도 돼? 어디를 가지고 핸드폰 안에 그 일단 뭐 뭔지 한번 좀 보게 좀 핸드폰 줘보세요. 네.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네. 거짓말 금지 이건데요. 타인이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자신의 생각에 덧붙여서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간질 시키지 말 것, 어딜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야기할 것. 예를 들어서 출장을 거짓말하고 다녀옴.
10년 넘게 아이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것,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에 임할 것, 급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 받고 끊고 하지 말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금지, 아이들 병원 치료에 방관자로 있지 말고 적극 아이들의 병원비 및 향후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 아이들 양육서를 좀 읽고 육아에 적극 참여해서 15번, 경제적인 발생했을 때 엄마한테 연락할게, 아빠한테 연락을 할게 라고 잡기,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끝입니다. 저 요거 쭉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 조건 다 잘 들었고요. 네.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도록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내분도 네. 똑같이 좀 적용해서 네. 반사라고 저 얘기하고 저기 있어요. 반사. 제가 이거 네. 들으면서 네. 느낀 것 중에 뭐 진주 씨가 네. 맞는 얘기 한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남편이면 네. 저런 식으로 조건을 만든다면 한 50개 만들 것 같아요. 진주 씨 것도. 진주 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나는 얼마나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네.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좀 네, 얘기해 남편 주시죠. 요구사항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섬유종 탓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뭐만 있으면 이 탓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시댁한테 요게 이제 신경섬유종 시댁 숙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 아, 네. 제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먼저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해서 저도 거기 같은 격분해서 그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이제 네. 빠질 거고요. 근데 네.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약간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이 뭔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걸 대잡으로 집 앞에 붙여버려요. 집 안도 아니고. 집 밖으로 붙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언제 붙였어? 저번에 붙였어요. 저번에 언제? 조금 뭐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부셨으면 다행이고 일일이 너무 화내지 마요. 그거는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아 씨도 여기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집 밖에 붙이면 그게 이제 명예훼손 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가면. 저희는 이제 아예 그건 그거를 붙이지 조심하셔야 않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이거는 진짜 진주 씨를 위해서 하는 얘기. 그거는 절대 앞으로 안 하시는 걸로. 네. 그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 네. 기본적인 그 육아와 관련된 방법들은 좀 숙지해달라. 그러니까 잘 아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알면 좋은데 네. 혹시 이제 유모차라든지 맞아요. 뭐 급할 카세트라든지 때가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좀 미리미리 익숙하게 네. 그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주승환 씨? 해요. 예, 왜 그냥 끝나냐 했어요. 원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아이들 이유식 만드실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식이 아니라 유아식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근데 그거 지금 왜 중요한 거예요? 쌀 아니요 저한테 그 육아 지식을 했으니까 너는 알았으면-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네. 자 이분의 성향을 누구보다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네. 이분은 유모차도 못 열고 이거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어. 아주 가만 안 둬. 이유식을 너 못 만들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건 내가 좀 어떻게 배워볼게. 이게 아닌 사람이잖아요. 넌 이유식 만들어? 이걸로 가는 사람이니까. 좀 민망하긴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큰일이 아닌 거는 좀 넘기는 마음을 네. 좀 가져주세요. 네. 네, 제가 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런 것 이제는 같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면 될 것 제가 같아요. 이거 할 때 승원님 이거 할 때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지 물어봤는데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다. 아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네요 또. 다 끝나고 아내분 이혼 의사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한
그래도 50% 미만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계속 얘기하잖아.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내가 제발 합의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공개가 아니라 너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지? 제발 합의 이혼 해달라고. 합의 이혼 제발 해달라고. 오늘의 이혼 의사 들으세요. 빵이야. 아내분 이혼 의사 명희.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전화도 안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 미안해. 너의 예민함을 많이 자극해서 미안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볼게.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준, 김아린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는 이혼 사별 중에 선택하려면 사별이었거든요. 이혼하는 과정도 사실은 너무 무섭고 겪어보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변한대요, 자기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아리님, 네? 네, 백승준님, 예. 네, 소장님한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 백승준 씨는 아내 어리고 미성숙한 자세 때문에 또 아내 김아림 씨는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먹어. 말 그만하고 지금 먹어. 야, 뭐 한다고 했잖아. 좋게 말했는데 왜 또 그래? 아니, 뭐가 안 먹잖아, 계속.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그러니까 10초 전까지 웃다가 갑자기 우는 경우도 있고. 진짜 심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알아? 식세기 이거 방향 맞게 놔. 여러분들 이거 청소기 왜 이거 안쪽에 놨어? 말 좀 작게 해, 시끄러우니까 그거. 울만한데 심정적으로는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성격 차이는 틀림없이 분명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부 상담도 계속 받았던 부부고 서로 합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부입니다. 네. 이혼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산 분할이요? 네. 전 사실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으면 재산 분할은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아니, 오해가 있는 것 저기 같습니다. 우리 네, 아니에요. 남편 네네네. 저희 먼저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해 네, 주세요. 네, 네.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 경제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남편이 7 정도의 기여, 그다음 아내분이 한 3 정도의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분할을 하면 기본적인 7대3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개를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고개를 계속 끄덕여주고 계시는. 할인 의견 어떠세요? 네, 이해해서 끄덕인 거예요. 오. 7대3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이해했다고요. 어? 네. 그럼 이게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요? 저희 네. 변호사님 얘기 들어봐야 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왜 웃으시는 거지? 아니에요. 자, 변호사님이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예. 네네, 맞습니다. 아, 사실은 아내분이 자, 지금 네. 제가 그러면 재산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처음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보증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제가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 재산이 네. 집 전세 보증금 1억, 자동차, 주식이 5천, 주식 5천. 적금이 남편 퇴직금 아직 안 받았지만 해가지고 지금 총 하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7대3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으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일단 저희도 결혼할 때 좀 4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중에 3천.
3천이라고 3천만 하면. 원이요? 아니요 4천이에요. 어? 3천만 원. 3천. 아니 뭐 저기 네,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00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결혼 시작하면서 아내 측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녀 둘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가게 보탬이 되려고 계속 레슨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분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은 꾸준히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물론 남편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 양육을 아내분이 전담할 텐데 그런 부양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5대5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아내분이 이혼한 이후에 새로의 자녀들하고 생활을 그 기반을 잡고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애들 키워야 하는데 막상 제가 버는 거랑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양육권도 저희가 가지고 오겠다는 이제 주장까지 한번. 결혼 생활 2021년에 결혼하셨고요. 만 한 3년 좀 넘으신 건가요? 그렇죠? 결혼 기간이 일단 짧죠, 상당히. 근데 뭐 재산 형성에 기여 이런 얘기는 사실 7대 3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양육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양육. 근데 저희 남편도 지금 양육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육을. 그래서 뭐 그 양육적인 요소를 재산 분할에 갑자기 넣어가지고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게 갑자기 7대 3이 5대5로 되기는 어렵고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자체는 7대 3은 저희가 양보를 더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7대 3 정도에서. 네. 네, 그두 분은 아내분이 네. 전혀 여기 들어온 일에 가장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짓고 계셔서 저는 5대5라고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기여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이래서 잘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양육권 관련돼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어서 아기는 사실 제가 조금 데려오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양육권은 제가 데려가고 싶은 게 커요. 이거 왜 줄까? 미역국 좋아하는데. 아 그래? 여기가 또 아 날씨 좋은데 우리 애기들 저기 밖에서 놀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은데.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 뺏기는 게 아니고 제 아기인데요. 양육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양육권을 얘기하시는 건 가정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때 부딪혀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심각한 얘기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심각한 하지 얘기를 말라고는 어떻게...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반응만 해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같이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저거 찾아볼 얘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닥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평생 유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다. 인간은 자고로 발전하는 배우면서 동물이다.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분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오래 참았는데 자 이거 여기 계속 휴지 못한다고 하시고 바꾸려고 온 건데. 그래 네 저한테는 기대가 있으시죠? 예. 그래 그리고 좀 돈 벌고 있잖아요. 달래주세요. 좋다. 지금. 괜찮아요. 울지 자 우리 귀는 또 엄청 밝으시네. 네? 귀가 밝으셔. 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육권을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면 근데 계속 너무 딱딱하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제가요?
아니 그거는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활동 따라하고 계시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7대3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아 제가? 여기는 하림 씨,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남편을 변호하러 나온 거니까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 변호하러 나온 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고려해볼게요. 어? 고려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정말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엄청난 감정의 그러니까 손상, 네, 그런 피해를 입을 거거든요. 근데 다 이제 피해봐도 되는데 애들 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너무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뭐라고? 너무 너무 단호하게 단호했대요 제가. 단호했대요. 아니 우리 애들 못 보게 하시려고.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님은 우리 남편을 변호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그럼 않으시면 양육권은 되잖아요. 저희가 가져올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양육권이 이제 분쟁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키운다고 하시면 네. 그럼 법원은 한 사람만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죠. 법원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하림 씨, 지금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시면 그거 치료 받을게요. 뭘 치료를 받아? 네. 그 변호사분이 막 양육권 여기서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엄청. 근데 그 변호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막 유능하신 그런 분이니까 조금 다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뺏길까 봐서 조금 무서워서 갑자기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아기 같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겠어요. 그죠? 진짜 두 분은 헤어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사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앞으로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서로 지키겠다. 그 이제 말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그 고칠 부분들이 있는데 부부 생활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 아내분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남편분이 느끼기에는 경청을 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말투나 행동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같이 집중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경청을 해달라. 저도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청 전 안 하지 않았는데 경청을 해왔다 쭉.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휴지 접는다거나 있잖아요. 휴지 접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남편의 눈을 쳐다보고 그래 이렇게 경청하려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예요. 맞아요. 그동안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아이 컨택하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답답한 건 난 우리 남편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전세 사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아기 태어날 때쯤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금 벅찬 상황인데 뭔가 좀 같이 조금 안 해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거를 아내가 진짜 제가 볼 때 이분이 아예 그쪽으로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진 굳이 않아요. 아니요 죄송해요. 나는 그리고 하림 씨,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안 줘서 서운한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첫 번째로 저한테 뭔가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 과중하게 느껴졌던 시기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다른 데서 이사를 가야 되나? 자동차는 뭐로 바꿔야 되지? 애 둘 키우는데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예정에 없던 고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상태에서 딱 그 시기가 또 근데 출산 시기에 한 달 전이 그 계약 만료인데 그때 이제 보증금 못 받고 해서 좀 시기도 좀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막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버거운 상태였는데 옆에를 봤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반려자라서 뭔가 같이 좀 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부담감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서 그게 뭔가 그런 좀 잘못된 언행으로 좀 표출이 됐던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마음이 진짜 무거웠구나. 그래서 아내 측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용을 붙여서 무슨 얘기예요? 용을 붙이라니? 남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끝에 그 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용이요? 드래곤 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기로는 네. 용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남편한테 바라는 거. 남편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싸울 때 뭐 야 뭐 이렇게 조금 말하지 않고 네. 원래 평상시대로 여보라고 말하면서 네. 야 진짜 짜증나잖아 용 이렇게 하기. 말 끝에 용 이거 붙이기. 아. 그래 용. 네. 네. 이렇게요. 알겠어. 용 할 때 용. 네. 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거? 아니 저 봤어요. 인? 진짜예요. 너 왜 그랬어? 하면 왜 그랬어? 용. 이렇게. 그때는 조금 저 상대 변호사님한테 좀 죄송했어요. 너무 이걸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사실 그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시범을 시범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미 어떻게 해야 쓰고 돼? 계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 네. 야 너 언제까지 준비했어? 용 이렇게 하면 다들 웃잖아요. 그러면은 싸움 방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에 용? 그걸 웃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싸움이 싸움이 안 방지가 돼요?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용자를 할 테니까 반대로 그게 필요한 순간에 알려줘라. 용이라고 외쳐주면 용.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또 이제 화가 날 때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이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내랑 바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 한 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무슨 채인가요 이번에? 아닙니다. 웃긴 거 아닌데? 이야기를 세게 할 것 같다. 그런 순간에는 약간 그 샤워를 한번 하고 오면 샤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것도 아내분이 그 어떤 인스타에서 본 봤어요. 건데 막 갑자기 사람이 확 열이 났을 때 샤워를 그러니까 하면 된대요.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캄다운 시키면 그리고 화가 나면 일단 캄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네. 막 윽박 지르고 싶을 땐 샤워하러 들어가기. 잠깐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화났는데 누가 저한테 나래야 너 화났으니까 샤워하고 와요. 이러면 내가 샤워를 하고 올 수 있을까? 아니 샤워하면서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화나 죽겠는데 알겠어 용하고 샤워하고 오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니 이거 인스타에서 유명해요. 이거 싸우지 않는 10계명 이런 걸로. 판사님하고 변호사님 모시고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인스타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그거 하면 좋대더라 이거는 사실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시도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내의 그 속뜻을 헤아려 보자면 아내분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받아들이고요. 네네. 취지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용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날 때 화 삭히는 방법 이런 거. 근데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아내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말하지 마. 최악이에요. 네, 말하지 마. 네. 또는 그다음에 조용히 해. 해.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집에 반려견한테도 안 하는 반려견한테. 얘기를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진짜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는다. 좀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뒤에. 애칭이 없어요? 애칭 없어요. 그냥 여보라고만 하는데. 애칭을 만들어야지. 아이. 자, 이것도 저기 우리 조정장까지 본인이 잘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애칭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를 좀 갖고 왔는지 저도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조용히나 이제 뭐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대신에 네. 나 여보 나 지금 뭐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따 얘기하자. 겸댕아 뭐 약간 좋다. 이런 식으로. 네? 뭐라고 했어요? 경댕이야. 근데 그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귀염둥이를 줄이니 네. 아, 겸댕이. 이따 이야기하자로 네, 말하지 마 대신 대신에 그렇게 노력을 이제 좀 하는. 내가 지금 이거 이따 하고 이야기하자, 있으니까 말하지 마. 이따 조용히. 얘기하자. 겸댕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 봐야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다른 하나- 후보 네. 후보 애칭 후보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예쁜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주라든지. 네. 공주 좋다. 귀엽군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밖에서도 부를 거야? 겸댕이라고? 네. 그럼 겸댕이라고 할게. 그래요. 아 공주로 할게 그냥. 겸댕이 공주? 너무 긴가? 공주도 밖에서 하기가 조금 큰일 났다. 겸댕이 공주. 뭘로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때 좀 와, 하겠습니다. 남편분 진짜 거기 대단하시다. 맞춰가지고. 네네. 네. 아내 표정을 봤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할 때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게 서운하다. 그게 특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뻑하면 운다가 아니라 남편한테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막 자기를 닥달하고 따라고. 이럴 때만 압박하고 이러고. 그게 섭섭하니까 우는 거예요. 섭섭하니까. 우리한테는 안 울어.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섭섭해. 그걸 아셔야 된다고. 네. 우리한테 안 온다니까 우리가 좀 섭섭하다. 아니 저 혹시 우리 박민철 변호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세요. 해주세요. 네. 저한테. 너무 멋지세요. 갑자기? 아니 본인의 이런 거 위치에서 잘 하시는 거잖아요. 야, 나 칭찬. 야, 들었다 놨다를 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잘했구나 저는. 너무 잘, 양육권 고맙습니다. 얘기해서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두 분은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부보다 이게 부부랑 정말 다른 부부셨습니다. 뭐 약속도 훨씬 더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거 열심히 잘 지키시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하시길 저희 4명 모두 다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모시고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애칭 잘 부르시고. 네. 굉장히 해맑으신 분이고 나이 30 넘은 사람 울려보시기 야, 처음이죠. 남의 와이프 울려보는 거는 난 진짜 처음이네. 남의 와이프. 자 부부 입장해 주세요. 그러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인데요. 보통 이제 양육권 부분을 먼저 다툽니다. 아이의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사이신가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금전적으로도 남편이 더 잘 벌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애가 자라면 환경적으로 그게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를 계속 보게 되면은 저는 혼란만 올 것 같고 아이한테도 아예 면접 교섭권도 아예 없이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크기는 하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여건도 되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뭐 양육비도 지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를 안 보고 남편이 데려가는 조건에서도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네, 그건 줘야 돼요. 내가 아이를 안 봐도 줘야 돼요? 면접 교섭을 안 해도 양육비는 줘야 돼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예요. 정말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한 이후에 정말 나는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소득이 빵원인데요. 네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줘야 돼요. 최소 40인가요? 네. 근데 상대 측에서 양육비 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안 줘? 합의가 되면 안 줘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오케이를 했어요. 양육비 안 받겠다고요? 네네. 예, 저희 뭐 남편분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뭐 아이 양육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양육비는 일단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양보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더, 네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적 상황을 좀 이해는 고려하여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양육자로는 아빠가 지정되는데 서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집 보증금입니다. 집 보증금 1,500만 원 하고 아내가 마련했던 가전 가구 그 외에 적금 1,000만 원 모은 거 하고 예상 퇴직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 집 보증금하고 지금 집에 있는 가전 가구가 친정 어머니가 다 이제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유 재산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아내가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에 특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남편분이 채무를 밝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이후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아내분이 정말로 살림을 쪼들려 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상환해가지고 남편분 빚이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기여를 좀 인정해가지고 총 3,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상퇴직금 2,000만 원은 아내가 수령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엄마가 해줬던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는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고 3,000 중에 2,000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5,000에 4,000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재산의 8대 2를 요구하는 거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8대 2를 요구하는 거고 양육비 없이 8대 2.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사실. 양육비 없이 8대 2. 거의 9대 1 수준인 겁니다. 공동생활에서 뭐 거의 80%를 가져가겠다. 그럼 저기 아내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긴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저 갚은 채무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총 재산 금액 정도 거의 상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채무를 채무가 연주 씨가 갚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돈은 맞습니다. 어쨌든 진영근 씨가 벌어서 갚은 거니까 같이 갚은 이제, 거죠.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남편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그래서 2대 1로 내가 2,000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조정에서는 높게 주장해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다소 과할 수 있는 팔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빚을 속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더 많은 자산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건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아내가 정말 극복하고 노력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기여를 조금 인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하면서 같이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한 명이 졸라맨 게 아니라 다 같이 졸라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끼고. 그게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다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진영근님은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와이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네. 제 빚에 대해서 갚은 부분은 상당수 기여도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면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겠지만 제가 쉬는 날에 저도 제 시간과 제 육체를 할애해서 투잡을 뛰면서 제 별도의 부수입으로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저는 사실 8대1라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 7대3 주장합니다. 저희 7대3. 어디가 7? 저희가 7이고요. 저희가 7이고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없구나. 연주 씨가 7대3 듣고 표정이 확 변하는데 무섭습니다. 절대 저는 합의를 말씀하세요.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7대3이라는 게 저희가 7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7대3. 항상 했던 말이 나는 이혼할 때 나는 재산이며 나는 양육비면 다 안 받아도 돼. 그냥 난 너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만 살자.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지? 역시 내가 그 빚을 져왔을 때 그 배신자 느낌을 한 번 더 받은 느낌. 계산기부터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얘기해보겠다. 내가 더 이익 아닌가. 실리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충분히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네. 아까 그 가꾸드로 어머니가 해주신 거 빼고는 그 모든 돈을 사실 우리 남편이 번 거예요. 진영근 씨가 이제 번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적금만 가져가고 퇴직금이 제가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 그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피해는 조금 받았을 것 같은데. 피해 의식에 젖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감으로써 보상받겠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굉장히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연주님은 아이를 아빠가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아빠랑 살겠어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지금 급여보다 훨씬 더 뛸 거고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형근 씨는 양육비 안 받고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대 몇? 네, 저는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그게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5천 중에 2천 가지고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대4. 그냥 일단 최대한 제 선에서는 양보가 된다면 3천 내가 3,000은 가지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6대4네요. 근데 사실 양육비가 꽤 오래잖아요 지금. 사실 15년이 남았어요 양육비가. 네네네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쪽 반대편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할 게 있는데 그냥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고 남편의 퇴직금을 그냥 일시불로 2천만 원을 다 받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에서 이제 몇 대 몇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냥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고 얼마나? 30?
월 30을 네. 주고 네. 월 30을 네. 주고 네. 그러니까 집 보증금과 그다음에 매달 30. 가정 가구 그다음에 퇴직금 2천만 원을 네. 갖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적금 우리 1,000만 원만 가져가고 월 30씩 그렇게는 받아라 이 어떻게 얘기잖아요, 생각-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 떼고 다 10% 는 가져가면 아니죠, 8대 아, 2. 네네 그렇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은 8대2고 대신 양육비를 30만 원씩 월 주겠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아직 뭐 받지도 않은 거니까 본인이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예상 네네. 퇴직금을 전부 다 네. 일시불. 네.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금은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제 가서 받을지도 모르는 퇴직금인데 현재 이 두 분의 재산은 엄밀히 따지면 2,500만 원이에요. 가전 가구는 사실 저거 팔아서 500만 원 내가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럼 2,500만 원인데 1,500 정도 대출 받아서 가져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전부 다 내놓고 대출 받아서 1,500.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예? 맞습니다. 우리 연주 씨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죠.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냥 전액 갖고 오고 빨리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 가져와. 이 얘기인데 이게 뭐 분할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놔 이거. 애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빚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 뭐 협의라면 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 나래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나래도 조금 퇴직금은 어차피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니까. 저희 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했네요. 네. 많이 네. 배려해서. 많이 배려해서. 네, 직접 말씀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퇴직금은 아예 안 받고 어차피 받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없는 돈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양육비는 15년 동안 지급을 하고 30만 원을? 30만 원 매달 나중에 서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소득에 맞춰서. 네네 제 소득에 맞춰서. 네. 아 힘들면은 안 되고. 네네네. 그렇죠.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적금은 1,000만 원을 다 가져가고. 1,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대출 빼고 전 재산 깔끔하게 몸만 내랑 같이 나가라. 전 재산은 내가 받고 당연히 근데 전 아까 재산은 말씀드렸듯이 받고 그다음에 양육비 주겠다. 양육비 30 주긴 주겠다. 예. 네, 하고 많이 소득이 봐줬네. 늘어나면 그래도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예요? 부담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아이 데리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가면 돼. 30만 원 받고 매달 그냥 거기서 집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밖에 그거 열고 어차피 뭐 옷 밖에서 입고 나가면 되니까. 제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몸만 싹 빠져나가고 매달 30. 네네네. 예, 딱 다 털고 나가라. 다 털고. 어차피 특유 재산은 뭐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네. 공동재산도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다 털고 나가라.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왜냐면 월 30 받는 게 쑥 따지면 10년 하면 9천 원, 400에 거의 5천이야. 말도 하지 그게 나아. 저희 근데 그 남편분 사실은 그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 있었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양육비를 오히려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양보? 1,000만 원 저희 주신다고 30, 합니다. 30 달에 30 받고 깔끔하게 애랑 그냥 같이. 나간다? 어차피 화장실도 못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지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긴 어차피 뭐 그 집에서 별 적이 없으니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서로 하나씩 좀 하나씩 제안을 해볼게요. 네. 일단 아내도
남편분이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용돈 줄인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액 결제를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 결제를 100만 원 한다고? 네. 왜? 화가 났어 그냥 얘 너도 화나봐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긁는다거나 캐시를 막 긁는다거나 갑자기 그냥 하지도 않는 거예요. 빚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었던 걸 아니까 저도 악용한 것 같아요. 지금 자폭심리가 있어요 정말. 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결제를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빚이 지금 또 생겼어요. 소액 게임 결제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무조건 사실 약간 반발심에서 나온 거고 어이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래서 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했거든요. 그래서 소액 결제를 홧김에 하지 않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또 쓸데없는 지출이 있었다면 남편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적금 1,000만 원을 그 즉시 바로 아내한테 이체하는 걸로. 네, 이체하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남편이 소액 결제를 1년 이상 하지 않고 정말 약속을 지킨다면 용돈을 1만 원 인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아 진짜. 아니 장난하지 말고. 야 진짜. 저기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쪽? 진짜? 아이 그러지 마요 진짜. 지금 아직 소액 결제 아이, 상환도 소액 하지 결제고 않았고. 오고 가네. 안 그래도 너희는 빚 4만 때문에. 원을 담배값이 3만 원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빚 때문에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를 자꾸 건드리니까 저는 그 화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3만 원 받고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빚 갚을 때 사람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담배값 빼면 얼마예요? 3만 원. 빚 갚을 땐 2만 원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네네. 그만해 이제. 내가 일부러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듣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담배값 빼면 얼마냐고. 안 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원, 그러면은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대가를. 아무리 잘못해도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장 볼 때는 이제 집에 그 간식거리를 이제 넉넉히 이제 사주고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연주 씨.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인데 그거 1년을 채우면 네, 4만 원으로. 4만 원으로 일주일에. 되고 1년 또 채우고 이러면 그럼 한 80 돼야 이제 용돈이 한 40 정도 되겠네. 나이가 한 80 돼서 이제 골골할 때 이제 드디어 뭐 좀 사 먹고 하겠네. 참, 정말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게 이게 뭐가 가장 현실적인 것 어떻게 해야 같아요. 됩니까? 남편이 이게 이해할- 또 좀 있으면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는데 물가도 당연히 상승될 텐데 10,000원만 이상 딱 해준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 얘기해봐요. 네.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 일주일에 3만 원이면 지금 한 달에 12거든요. 현재 12예요. 현재 12. 4주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 20? 네, 4주 정도. 이건 해줍시다. 일주일에 이거는 5만 원. 네. 표정이. 아니. 지금 했던 말이랑 틀려서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는 용돈 안 올려도 된다. 난 네가 나한테 화만 안 내면 된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진짜 나도 엄청 많이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면 나 용돈 한 주에 10,000원 받아도 돼.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진짜 딱 담배값만 딱 주고 용돈 없어도 돼.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난 진짜 그걸로 나 살 용기가 나는 사람이거든. 너무 충격 먹었고 그래서 쉽사리 용돈을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같이 그냥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저희 요구사항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폭언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 원인이 사실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주로 이 부분. 한 방울도 안 드실 자신 있으세요? 네네네. 아 그래요? 제 화가 잊혀질 때까지 배신이라고 느끼는 게 그게 없어질 잊혀질 때까지 금주하겠다?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